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안착을 시도하는 가운데 관망세 지속하는 시장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중립 수준의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실적장 이전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반전이 이뤄질지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한편 지난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전주 종가 대비 2.01%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 약보합 흐름이 지속됐다는 분석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증권과 건설 등 그간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면서 제약과 바이오주는 이익 개선 기대감 및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수급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익률이 상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다음 주 코스피 밴드가 하단 2,400에서 2,420, 상단 2,450에서 2,500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련한 뉴스 흐름에 따라 장이 일희일비를 반복할 것이란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순매도세가 짙었던 외국인의 귀환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 부재가 하락 재료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 또한 우려할 만한 요인이라는 설명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달 강한 매도세 보여준 외국인이 돌아와 줄지 또한 인프라주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이번 주 증시 전망이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시장 움직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앵커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의 황태호입니다. 개장에 앞서 전거래일 마감과 글로벌 증시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02.16선에서 전일 대비 25.2포인트 하락하며 마쳤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며 코스피 지수가 2,400선으로 미끄러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만 3조 원 가까운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5,344억 원을 담았지만 외국인은 2,327억 원을 덜어냈고 기관 역시 2,732억 원을 덜어내며 코스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60.23으로 장 마감했는데 이는 3.1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나스닥 3일 연속 하락 등으로 장 초반 850선을 하회 출발했지만 이후 8일 만에 외국인 최대 순매수 등에 따라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47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은 678억 원을 덜어내고 기관 역시 236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금속이 3.5% 빠졌고 운수장비가 2.79% 하락했으며 은행과 건설업, 운수창고와 통신업, 음식료업과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의약품과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등은 조금이나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5만 2천 원 떨어진 230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어서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KB금융과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지주와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도 모두 장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등은 주가가 위로 향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857점보다 33.17포인트 내린 860.23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 기관과 매매 상위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순으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에서 기관은 S오일과 현대중공업,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많았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포스코를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를 판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으로는 순매수에서는 외국인이 신라준과 펄어비스, 인바디를 사들였고 기관은 BH와 SM, W게임즈를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매도에서는 외국인은 텍셀레트컴,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고 코스닥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컴투스를 강한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성장 기조에 따른 예상보다 강한 원유 수조와 석유 수출국 기조의 감산 지속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산유국의 정세 불안 등이 겹쳐 유가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지수는 63.8달러로 0.36달러 마감한 것으로 0.36달러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0.29% 하락한 24,538.0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8% 상승한 7,257.87포인트로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1% 상승해 2,691.2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 3대 지수는 이날 하락 출발해 좁은 폭에서 등락하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과 기업 실적 등을 주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로 무역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기업 환경은 11년 내 최고치에 내렸습니다. 공급관리업체 뉴욕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 72.5에서 54.5로 내렸습니다. 전월은 2016년 11월에 77.1 이후 최고치인데 지수는 50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수치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던 지수입니다. 런던 지수는 1.47% 하락한 7,06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권 지수를 확인해보면 프랑스 증시는 2.39% 하락한 5,136.58포인트, 독일은 2.27% 하락한 11,913.7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런던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결정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장을 열 때부터 하락세로 시작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커졌습니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전거래일 대비 0.73% 상승한 2,402.89포인트로 시작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5% 하락한 859.78포인트로 장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흐름은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고 코스닥은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떠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 출발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23만 3천원 선에서
230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파란불 켜며 시작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받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며 장 출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빠지면서 국내 코스닥 지수의 빨간불에 영향을 조금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안착을 시도하는 가운데 관망세를 지속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월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중립 수준의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실적장 이전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반전이 이뤄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전주 종가 대비 2.01% 하락했습니다. 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추가금리 인상 경계 심리가 지속되며 약보합 흐름이 지속됐다는 분석인데 KTB투자증권연구원은 증권과 건설 등 그간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며 제약과 바이오는 이미 이익 개선 기대감 및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수급 기대감이 적용하며 이익률이 상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다음 주 코스피 밴드가 하단 2400에서 2420선, 상단 2450에서 2500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련한 뉴스 흐름에 따라 장이 1희 1비를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조 5,610억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의 귀환도 관심거리입니다. KTB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 부재가 하락 재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이렇게 지난달 강한 매도세를 보여준 외국인이 돌아와 줄지 또한 인프라주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보고 있는 이번 주 전망이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양장 동시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동시 양장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8년 3월 5일 월요일 3월의 두 번째 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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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2포인트 내린 2402.1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개장 초 사자에서 팔자로 전환해서 2,32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3,072억 원 순매도인 반면에 개인은 5,357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과 종이목재가 각각 3.11%와 3.04% 올랐습니다. 철강금속이 3.05% 내린 가운데 비금속 광물과 기계,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유통업과 건설업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21% 내린 230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0.7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5.38% 올라 사상 최고가인 37만 2,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현대차가 3.41% 내렸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3.29%와 2.4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44% 올라 46만 5,5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에 시가총액이 30조 7,998억 원을 기록하며 포스코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남부 경협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원과 JST나 인디에프 등이 오랐습니다.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한 필룩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242개 종목이 상승했고 582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17% 오른 860.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15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678억 원과 253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3.51% 올랐고 IT 종합과 오락문화, 통신장비, 종이목재와 출판 매체 복제, 비금속과 제약업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정보기기와 반도체, IT 부품과 섬유 의류 업종들이 내렸습니다. 한편 전일 급락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0.84% 올랐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0.67% 내렸습니다. 이날 신라제는 3.13% 올랐으며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로엔과 티슈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휴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펄어비스는 신작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기대감과 3월 FTSE 지수 신규 편입 기대감에 17.2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3월 FTSE 신규 편입주인 네이처셀과 텔콘도 각각 9.94%와 4.49% 올랐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488개, 하락한 종목은 669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내린 1,08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필룩스입니다. LED 조명 제조사인 필룩스가 바이오 사업 진출 기대감에 5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필룩스는 최근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필룩스는 항암제 전문 기업 바이럴진의 지배주주 코아젠투스의 투자를 받아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를 했습니다. 코아젠투스를 제3자 배정 대상자로 37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필룩스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 연구개발업 및 자문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필룩스 지난주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6%가량 밀리면서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새로 출시한 모바일 MMORPG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인기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가 출시한 신작 검은 사막 모바일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차지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3위에 올랐습니다.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가 선보인 첫 자체 서비스 게임입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FTSE 지수 반기 변경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국에서는 펄어비스를 포함한 13개 종목이 편입됐고 7개 종목이 편출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급등세 보였던 펄어비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2% 밀리면서 28만 2,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주 금요일 하락 개장한 뒤 개장 초 1% 이상 올라서 1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삼성증권이 이딴 어닝쇼크에 따른 실망감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자 8% 하락했습니다. 한편 현대차투자증권은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 SC제형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2019년 중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램시마의 시장 가치가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12만 6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0.66%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12만 1,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특징주 인트론 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후보 물질인 SAL200 임상 성과와 기술 수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SAL200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SK증권연구원은 SAL200과 관련해 상반기 3곳 이상의 기업 실사가 예정돼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람 음성균 대응파지 엔도리신, 탄저균 치료제, 점막 독감 백신 등을 개발 중으로 이 중 그람 음성균 감염증은 치료제가 전무해서 치료 기술 완성 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 켰었지만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1% 넘게 밀리면서 4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상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542.83포인트 내린 21,181.6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신일본제철과 고베제강 등 철강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면서 또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낙폭 또한 큰 모습으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보다 87.62포인트 내린 1,698.1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다른 아시아국들과 마찬가지로 내림세 보여주면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내용인데요. 전장 대비 19.23포인트 내린 3,254.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미국의 관세 폭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던 전일 중국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5일 월요일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 지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출발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6% 내린 2398.39포인트에 거래되면서 2400선이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0.19%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58.5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요, 코스피 코스닥 양장 시장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업종별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하락해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인데요. 하락세 컸던 업종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이 0.93% 움직여주면서 하락세 짙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종목이 1.84%, 1%대 웃도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부진한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0원 하락하면서 18,700원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백광산업 종목 또한 오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1.76%의 하락세를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50원 주가 빠지면서 2,795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송원산업 종목 또한 동반 약세 흐름으로 현재 구간을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1.15%의 하락폭을 시연해주면서 300원 하락한 25,700원 현재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종 역시 1%대 웃도는 하락폭으로 방금 전환했습니다. 역시 업종별
종목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종목이 3%대 웃도는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0원 하락한 6,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또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웃도는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2.27% 하락했습니다. 1,750원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종목 또한 오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1.39%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50원 하락한 39,000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창고 업종이 현재 0.7%의 낙폭을 시연해주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인터지스 종목이 1.62%, 1%대 웃도는 하락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5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세 컸던 업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홀로 1%대 웃도는 상승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역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이 3.9%, 4%에 가까운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50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38만 6,500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제약 종목 또한 오늘 강세로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2.08% 상승폭 크게 시연해주면서 1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목재 업종 또한 0.79%로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대양제주 종목이 9.75%, 10%에 가까운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주의 상승세를 지속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350원 하락 상승폭을 여전히 시연해주면서 4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출 포장 종목 또한 오늘 강세입니다. 4.01%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고 한국제지 종목이 1.72%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1%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섬유의복 업종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인디에프 종목이 18.79% 굉장히 많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상승했는데요. 현재가 1,865원 보여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신원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8.55%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2,675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방울 종목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91%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구간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는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지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종목이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대 웃도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7,000원 하락하면서 227만 4천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종목이 다소 강세 흐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0.39%의 상승폭을 방금 전까지 시연해줬는데요. 현재가 300원 상승한 7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하락세가 컸습니다. 1.57%, 1%대 웃도는 하락폭을 시연해주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주가 2,000원 빠진 1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빨간불 켜면서 현재 구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0.64%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했습니다. 15만 7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의 하락세가 지금 짙은 모습입니다.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상승한 32,750원에 거래되는 모습으로 현재 오전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종목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38%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오늘 파란불 켜면서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3,000원 상승해줬습니다. 현재가 78만 3천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움직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8천원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짙은 모습입니다. 역시 하락세 컸던 업종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업종이 1%대 웃도는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3% 하락하면서 현재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 프렌드 종목이 7.99%의 낙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720원 빠지면서 8,2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텍 종목 오늘 약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3.17% 오늘 깊은 낙폭 시현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300원 빠진 39,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렌텍 종목 또한 오늘 약세입니다. 2%대 웃도는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2.46% 하락한 현재 구간 주가는 11,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종이목재 업종은 1%대 웃도는 상승폭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한국패키지 종목이 8%대 웃도는 급락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8.14%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2,76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종목 또한 약세입니다. 오늘 2.29%의 하락폭 보여주면서 장 시작한 모습입니다. 19,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종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07%의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크로바 하이텍 종목이 4.31%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250원 주가 빠지면서 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세 컸던 업종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료 업종이 1.19%, 1%대 웃도는 좋은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종목이 16.37%로 오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전 시장 모습이고요. 데코애니 종목이 3.8%,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STO 종목은 한편 2.43% 강세 흐름 역시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락문화 업종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1%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락문화 업종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역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 오늘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CJ ENM 종목이 0.69% 빠지면서 현재가 86,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종목은 1.12% 주가 빠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로엔과 코미팜 종목은 각각 1.35%, 1.52% 주가 빠지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오늘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투자자별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이 376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세 보였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올라왔습니다. 3억 원가량 소폭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07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95억 원가량 물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126억 원, 기관은 139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은 1985계약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3계약, 기관은 1035계약가량 각각 쌍끌이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각 수급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유망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증권가가 내놓은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리포트는 IBK기업은행의 KH바텍 종목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2년간의 긴 터널의 끝에 서다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017년 4분기의 흑자 전환 시작으로 새로운 성장에 희망 보고 있는 KH바텍 종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KH바텍의 2017년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27.7% 감소한 636억 원입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국내 고객의 장기 생산 모델에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해외 거래선 매출도 3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3분기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가벼워진 만큼 향후 매출액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는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KH바텍은 2018년에 제도약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신제품과 신기술 도입으로 고객사 내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신규 거래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IDC는 KH바텍의 최고 기술이 집적된 것으로 품질 및 가격에서 경쟁 기술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형 메탈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핸드폰 관련 매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17년 4분기 실적과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의견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IBK기업은행은 2017년 4분기 영업의 흑자 전환 이후 실적 안정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을 통한 고객 확대를 통해서 2018년 2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성장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제품 가시화를 통해서 안정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고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볼 만하다고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KH바텍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인 만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실적 개선의 가시성 및 성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은 KH바텍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KH바텍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로 짚어본 KH바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6거래일간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12,9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H바텍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금융투자가 내놓은 JYP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아직도 보여줄 게 최소 5년은 더 남았다는 제목의 긍정적인 리포트입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으로 연일 긍정적 시각의 분석 나와주고 있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의 201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06억 원과 4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와이스 대비 2년 만에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4.6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트와이스의 일본 매출은 6월 데뷔 음반 및 7월 쇼케이스 MD 등이 소소하게 반영됐지만 빠르면 2018년 4분기부터 아레나 투어 매출이 시작되고 늦어도 2019년 내 돔 투어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흥행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향후 1년 내 4개의 신인 아이돌 데뷔를 통해 2017년 대비 빠르면 2년 내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고성장 기조는 트와이스 재계약까지 최소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또한 스트레이키즈 및 중국 아이돌, 보이스토리 외 한 팀의 흥행에 따라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 과거 SM이 기록했던 1조 5천억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년 안에 이 모든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3억 원과 76억 원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트와이스와 갓세븐의 컴백으로 4분기 앨범 판매량만 93만 장을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트와이스의 일본 2위 기여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4분기 주가가 35% 상승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이 약 15억 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주가 상승이 없었다면 약 90억 원의 영업이익도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도 약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실적 추정에 약 30억 원 내외의 주식 보상 비용을 선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2020년까지의 매출 성장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포트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를 한번 전망해 봤는데요. 보이그룹 갓세븐이 데뷔 7년 차를 맞게 된다는 점 또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 트와이스의 돔 투어가 시작될 예정인 것 또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트레이키즈 및 중국 아이돌 2팀 등 보이그룹 3팀은 불과 3년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 또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실적 추정에는 없지만 2019년 상반기에 걸그룹 데뷔 또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 대비 매출액은 2020년, 영업이익은 2019년 안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상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용 확인해본 JYP 엔터테인먼트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1.44%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이내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0.86% 밀리면서 1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투자증권이 제시해준 한국가스공사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수요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018년이라는 역시 긍정적 내용의 전망 담아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견조한 영업이익 시현해줬던 한국가스공사 종목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2017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6조 5,600억 원, 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5.9% 증가한 4,5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가장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 회복, 계절적 성수기 효과,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용 수요가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데요. 기저 발전 및 LNG 집수입 물량 증가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던 발전용 수요도 원전 예방 점검 일수 증가로 인해서 수요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 손상차손 추가 인식으로 단기 순손익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는 업황 악화보다는 장기 유가 추정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인식에 기인하므로 일회성 이벤트로 판단된다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네, 이어지는 올해 실적 개선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역시 2018년에는 한국가스공사 종목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예방일수 증가, 그리고 2018년 예정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4에서 5개월 후행 반영되는 해외 투자 사업 유가 상승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2018년 긍정적인 영업 환경 개선 요소가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LNG 발전 설비를 2017년 37.4기가와트에서 2030년 47.5기가와트로, 발전 비중을 기존 16.9%에서 18.8%로 계획이 수정 수립됐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서 발전용 장기 수요는 12차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수금 청산 및 유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한 도시가스용 수요도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과 수익성 개선 추세는 업종 내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매수로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직도입 물량 확대가 위험 요소이지만 올해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종목에 대한 리포트 내용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종목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내용 확인해본 한국가스공사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상승폭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72% 오르면서 49,15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종목 리포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한제강 종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수기 도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이라는 좋은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강의 2017년 4분기 별도 매출액은 3,125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 세전이익은 3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그리고 전분기 대비 169% 올랐습니다. 또한 연결 영업이익은 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전분기 대비 124% 상승했는데요. 국내 철근 수요 감소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이 배경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 업체들의 가격 인상 발표에도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은 연초 톤당 69만 원에서 2월 현재 63만 원으로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1월과 2월 비수기 영향과 수입산 가격의 하락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견조한 국내외 철 스크랩 가격과 부원료 가격 상승으로 철근 유통 가격은 현재 수준이 저점으로 판단되고요. 3월 중순 이후 반등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철근 수요는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성수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수준에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리포트에서는 올해 연간 실적을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017년 4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에 관한 설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분석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주가는 전방 산업인 주택 경기에 대한 우려와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시현했고 기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수기 진입 및 밸류에이션 매력 고려하면 투자 심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의 2017년 4분기 별도 연결 영업이익은 추정치 및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투자증권은 대한제강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 줬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국내 철근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견조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계절적인 성수기인 2분기쯤에 실적 호전으로 투자 심리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강의 목표 주가는 기존 12,800원에서 12,100원으로 다소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내용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강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대한제강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강 역시 이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33% 오름세 기록하면서 현재가 9,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인 대한제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개장 이후 약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중국 시장 재개에 따라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가 95,000원에서 104,000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6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전일 대비 3.32%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87,300원에서 2,900원 상승한 9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한 910억 원, 영업이익은 20.4% 증가한 16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요기와 라이브를 포함한 드라마 흥행작들이 국내 VOD 매출 증가와 글로벌 OTT향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SK증권은 5일 금호산업에 대해 금호타이어 인수리스크 해소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14,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은 현재 빨간불 1.6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9,940원에서 160원 상승한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2년 연속으로 매출보다 큰 규모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면서 수주 잔고를 꾸준히 채워왔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수주 공백에 따라 2017년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했으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통해 확보한 잔고가 매출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SK증권은 평가했습니다. 올해에는 3년 만에 외형 성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도 추가 기대하고 있는데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의 33.5%에 대한 가치가 3,200원 수준으로 금호산업의 시가총액 3,500억 원과 맞먹는다라며 금호산업의 영업가치만 4,900억 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현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상업화할 가능성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현재 4.2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84,400원 대비 3,600원 상승한 8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연구원은 엔지캠 생명과학은 녹용에서 유래한 합성 물질인 EC18 하나의 3가지 적응증을 적용해 임상을 진행 중이라며 희귀의 약품과 신속 검사, 혁신 신약 지정 검토 전략으로 임상 이상 이후 미국에서 빠르게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각 적응증별 EC18의 신약 가치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 3,495억 원, 구강 점막염 4,077억 원, 호중구 감소증 2,782억 원 등입니다. 김 연구원은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상 완료 후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희귀약품으로 지정된 급성 방사선 증후군 적응증에 대해서만 현재 이상 후 상업화가 확정돼 있다며 2019년까지는 연구개발비 투자로 수익이 창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을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현재 2.9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37만 2천원에서 11,000원 상승한 38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지난 1월 12일 장중 37만 4천원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3월 동시만기에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될 경우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3월 9일 당일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원가량의 인덱스 추종자금이 유입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신규 상장 종목 특례 편입 조건은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입니다. 이에 대해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비중은 3.28%가 될 것이라며 인덱스 매매 자금 추정치는 1조 3,107억 원이지만 인덱스 펀드 전략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디F가 20.38%로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기상사가 13.61%로 뒤를 잇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신대양재지가 15.65%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순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룩스가 5.99%의 하락률을 보이며 최고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뒤를 이어서 금호타이어가 5.66%, 이어서는 세와 IMC가 4.8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 상승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등락률 23.82%로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트레이스도 19.42%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뒤를 이어 DAP도 19.26%라는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상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제네시스가 9.49%로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고,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프렌드가 8.88%, 위노바가 8.11%로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을 살펴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시장 금리가 3%를 위협하는 가운데 3월 FOMC가 곧 열립니다. 비둘기파 일색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4명 정도의 매파적 인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계감이 3월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도 당장 3월 FOMC에서 눈에 띌 정도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드러난 물가 압력이 연준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어 성급하게 정책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월에는 올해 3번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하고 다음 6월이나 9월 FOMC에서 경기 여건에 따라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며 총 4차례 인상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월 FOMC와 금리 상승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들어 경기 호전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지난해 4분기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2.85%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3번의 금리 인상은 되고 4번은 안 된다는 이분법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준이 이를 전달하고 시행하는 방식이 순차적이냐 아니면 급진적이냐인데 우리는 전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가 휘몰아치는 강풍이 아니라면 이를 견딜 만한 펀더멘털이 시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경기는 여전히 순항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역별로 다소 차별화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 실적 기대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준을 위시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아직 견딜 만한 시험대인 셈입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일단 주의하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등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차별화 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을 구사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 매크로 금융지표의 과열 수준이 역사적으로 꽤 높은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 역시 초장기 투자가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는 자산군을 일단 배제를 하고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매력적인 자산은 조정기를 이용해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운용하는 편이 당분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뿌리의 깊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채권군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선진국이나 국내 국채 등에 대한 매력도를 중립 이하로 운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크레딧도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미국 경기와 기업 실적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의 매력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선진국은 통화 강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을, 신흥국은 일부 인플레이션 수출국과 트럼프 무역 공세를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중국 등을 상대적으로 선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연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될 때까지 이번 주 동안은 좀 주의하시는 흐름을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실적작 이전까지는 특별한 모멘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장 아침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